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작지만 영리한 쥐의 해가 밝았습니다. 작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최고가로 매각이 이루어진 국내 대표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독일계 기업에 매각된 배달의 민족의 몸값은 4조 7,500억 원이었는데요. 배민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온라인 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의 전체 거래액이 8조 6,8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 급증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간 거래액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처럼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배민과 같은 온라인 배달 기업의 가치가 급상승한 것으로 보이네요. 또 다른 품목보다도 음식 배달은 유독 모바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인 8조 6,800억 원 가운데 93.5%에 해당하는 8조 1,100억 원이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 배달 주문 10건 중 9건 이상이 배민과 같은 배달 앱에서 거래된다는 것인데요. 모바일 배달 앱의 높은 선호도에 따라 배민의 발전 가치도 높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온라인 쇼핑 거래 총액은 121조 9,970억 원으로 120조 원을 처음 넘어섰는데요. 지난 2018년 같은 기간 누적 거래액과 비교해 18조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65.9%인데요. 전체 온라인 쇼핑 10건 중 67건은 모바일, 즉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시대인데요. 이들의 소비 방식을 따라가는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번에는 자동차 업체들의 새해맞이 특별 할인 행사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 등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고객 확보에 나섰었는데요. 새해에도 할인 이벤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 GM은 1월 한 달간 2020 쉐보레 파인드 뉴이어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2019년 생산 모델을 대상으로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요. 이 밖에도 차종에 따라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요. 말리부 디젤과 이코넉스, 카마로 SS는 각각 10%, 스파크는 9%, 트랙스는 8%씩 추가 할인을 제공합니다. 또 7년 이상 된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스파크나 트랙스를 구매하면 30만 원, 말리부, 이코넉스는 50만 원을 추가 할인해 줍니다. 다음 르노 삼성은 1월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노후차 교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요. 2020년형 SM6와 더 뉴 QM6 구매 고객 중 10년이 지난 노후차 보유 고객에게 5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요. 이 중 르노 삼성 노후차를 보유한 고객의 경우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SM6 GD나 LPE 모델 구매 고객은 최대 250만 원 상당의 옵션 또는 현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시엔 다 합쳐 최대 3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차는 2020 세일 페스타를 통해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된 1월에도 자체적으로 1.5% 할인율을 적용하고요. 2020년을 맞아 선착순 2,020명에겐 일부 모델에 한해 최대 7%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7년 이상 노후차를 보유한 고객에게 30만 원 추가 혜택을 주고요. 모든 모델에 36개월에서 120개월까지 장기 할부 혜택도 제공합니다.
새해 새 차 구입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 소개해드린 각사의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2, 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흐름을 관심 갖고 지켜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화된 규제에 따른 대체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풍선 효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0.4%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해 초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작년 8월 상승 전환한 이후 9월 0.06%, 10월 0.07%, 11월 0.15%, 12월 0.18% 등 오름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과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 근접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 동남권, 즉 강남보다는 서부권이나 서남권, 도심권 등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크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가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 0.11% 상승한 대구를 제외하고 울산, 인천, 부산, 광주, 대전 등 대부분 지역에서 매매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집값 양극화가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네요.